이건 저 개인적 생각인데 업무상 사고는 대리인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일단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00명을 넘었어요. 뭐 사실 1,300명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어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독자가 늘어난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산재는 계속되고 있구나. 뭐 질병이건 사고건 계속 발생하고 있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제가 산재를 하는 노무사지만 어쨌든 이 산재는 뭐 사라질 수는 없겠죠.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감소되는 그런 날들이 조속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산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여전히 뭐 제 블로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전화 상담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전하구나, 여전히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인데 이 경험을 보통 처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경험한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고 쉬운 내용일 수 있는데 내가 처음 맞닥뜨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산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산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내가 일하다가 어떠한 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그게 원인 돼서 내가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게 이제 산재인데,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사고랑 질병, 즉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시면 된다. 근데 업무상 사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어디 골절됐다, 이런 사고는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업무상 질병, 뇌출혈, 심근경색, 각종 암, 그리고 기타 질환 엄청 많아요. 이건 뭐예요? 업무상 질병이에요. 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어. 산재를 인정받음에 있어서 대부분 승인 납니다. 근데 질병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발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로자가 뇌출혈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과로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로가 해당이 되면, 즉 이 요건에 포섭되면은 업무상 질병, 즉 해당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요건에 포섭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 생각인데 업무상 사고는 대리인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업무상 질병은 필요합니다. 근데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예를 들면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괜찮겠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뭐 예를 들면 추간판이 이제 터졌다. 추간판 탈출, 즉 디스크가 진단됐다. 근데 이거는 사고일로부터 48시간 정도 경과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업무상 사고는 노무사님들의 어떠한 조력이 업무상 질병에 비해서는 덜 요구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산재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어디다 하고 어떤 서류를 접수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자, 어디다 하느냐는 뭐죠?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부 아니에요. 우리 집 주소 아니고요. 사업주의 주소 아니고요. 사업장 주소지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아프다고, 즉 질병이라고 치면은 최초 요양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서식이 있어요. 최초 요양 신청서, 그리고 뭐 초진 소견서. 자, 이런 것들은 원칙은 내가 처음 간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작성을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에게 작성을 하실 때 한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거기 보면은 예상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좀 공란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산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 산재가 끝나요? 라는 진료 계획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의무기록지 해가지고 뭐 검사를 했다면 검사기록지, 뭐 수술했다면 수술기록지, 뭐 영상 찍은 게 있다면 영상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당신이 그 회사 다닌 게 맞아요? 근로계약서.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왜? 나중에 산재 보상을 하려면은 평균 임금 기준 돼야 되니까 급여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인 경우에는 뭐 목격자 진술도 필요할 거고, 뭐 내가 다치고 나서 바로 병원에 후송됐다면 어떤 경로로 후송돼 있는 것들을 입증하시면 될 거고, 그죠? 근데 질병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 했어요? 과로했어요? 몇 시 출근이고 몇 시 퇴근인데요? 근로시간은 과연 20시부터 06시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인들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접수했어요. 그러면 사고는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질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에요. 저 같은 노무사들, 내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들, 이런 식으로 이제 6분이니까 최소한 4표, 4인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암의 경우에는 각 해당 관할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서울 남부에서만 해요. 암은. 저는 현재 그 서울 남부판정위원회 그 위원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암은 어째 서울 남부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절차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거 이거잖아요. 또 얼마나 걸려요? 그건 저도 몰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보세요. 사고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질병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를 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고보다는 질병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고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글쎄요 2달 내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달 이 정도. 근데 질병은 6개월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전문조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못하게 하는데, 내지는 내가 회사 눈치 보여서 하기 싫은데, 산재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 자, 내가 사고 난 날로부터, 내가 병이 들었다고 진단받은 날로부터 치료될 때까지 기간에 뭐가 있어요? 요양을 할 거잖아요. 병원비가 들죠. 이 병원비를 부담해 줍니다.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뭐를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럼 내 생계를 어떻게 하죠? 휴업급여를 줘요. 일을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병원을 다녔는데 당신 산재 끝났어 하고 산재를 끝내버려요. 근데 내 몸은 아파. 기능장애가 남았다, 뭐 시력장애가 남았다, 청력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그 장애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애급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재로 사망을 했다.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의 어떤 급여로 생계를 했던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그럼 이 유가족분들에게 뭐를 지급해야 되겠어요? 유족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급여 장애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산재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산재가 발생한 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진행시키시고, 아니면은 그 아마 여기 뒤에 그 상담 번호가 나올 건데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재는 무엇이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